9. 지체장애 영유아 지원. 이번 시간에는 뇌병변 장애란, 일상생활 관리,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 교육, 더 알아보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뇌병변 장애란? 장애인복지법의 뇌병변 장애인의 정의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인을 가진 다인성인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전체의 약 20%는 원인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은 출산 전, 출산 시, 출산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출산 전 및 출산 시의 요인이 출산 후 요인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출산 전 원인에는 모체의 감염, 대사성 질환, 방사선 조사, 약물 중독, 탯줄이나 태반의 이상, 핵, 황달 등이 있고 출산 시 원인으로는 조산, 비정상 분만, 특히 난산 등의 기계적 요인, 기도 폐색, 호흡 마비 등에 기인한 신생아 질식 상태 등이 있으며 출산 후 원인으로는 감염, 고열성 질환, 뇌종양, 무산소증, 약물 중독, 황달, 두부 외상에 의한 뇌신경 장애 등이 있습니다. 현재의 의학적 기술로 원인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혹시 내가 임신 중에 약을 잘못 먹었던 걸까? 등 막연한 원인 추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인 규명은 의료 전문가에게 맡기고 영유아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교육, 치료, 복지 등의 문제에 주목하시길 권장합니다. 뇌병변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젖이나 우유병을 잘 빨지 못하고 머리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 기저귀를 갈아줄 때 다리를 벌리기 어려우며 이상한 자세를 취합니다. 팔다리가 뻣뻣하거나 늘어지고 눈동자 움직임이 별로 없거나 잘 놀라고 주변 환경에 관심이 적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잡지 못하고 만 2세가 지나도 한쪽 손만 사용하며 엄지가 손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보이는 경우 소아과 또는 재활의학과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가 알아채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임신 주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출생 후 인큐베이터 안에 오래 있었던 영유아는 발달 상황 체크 등에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일상생활 관리. 잘못된 자세는 관절의 변형 및 호흡,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바른 자세를 경험하게 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머리와 어깨를 뒤로 젖혀져 있다면 목을 부드럽게 들려주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뒤로 뻗치는 행동이 감소됩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영유아의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방법은 영유아의 팔꿈치와 팔 위쪽을 잡고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리면서 옆으로 벌리면 상체가 펴집니다. 경직이 심한 영유아의 다리를 벌리고 구부리는 방법은 영유아의 무릎을 잡고 부드럽게 벌리면 다리를 쉽게 구부릴 수 있고 또는 다리를 벌릴 때는 무릎 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누르면서 잡고 다리를 바깥으로 돌리면 다리를 쉽게 벌릴 수 있습니다. 경직이 심한 영유아의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 들기를 돕는 방법은 영유아의 머리와 상체를 들도록 하려면 손으로 턱을 잡아 머리를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건을 말아서 영유아의 겨드랑이 밑에 넣어주면 머리를 들기 쉬워지는데 이때 반드시 영유아의 몸을 충분히 편 상태에서 수건을 넣고 엉덩이를 부드럽게 눌러주어 엉덩관절을 펴주어야 합니다. 경직이 심한 영유아를 안아서 이동하고 내려놓는 방법은 내려놓을 때 엉덩이를 구부리고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주면 뒤로 뻗치는 양상이 줄어듭니다. 앉아있을 때 무릎을 잡고 다리를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돌려주면 쉽게 다리를 펼 수 있습니다.
경직이 심한 영유아를 바르게 서 있도록 돕는 방법은 팔꿈치를 잡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려 어깨 뒤쪽으로 뻗어주면 상체와 다리를 펴는데 효과적입니다. 목욕은 뇌성마비 영유아의 경직을 이완시켜 움직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육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목욕은 밤보다는 낮에 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움직임과 놀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혼자서 씻는 것을 가르칠 때는 처음에는 손을 씻고 닦는 것부터 시작하여 얼굴 씻기 순으로 연습합니다. 머리나 몸의 위치를 바꿀 때 팔을 나비처럼 펼쳤다 오므리는 모로 반사가 심하게 나타날 경우 엎드린 상태로 목욕을 시킵니다. 아이가 혼자 목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혼자 욕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욕조와 같은 높이의 보조대를 이용합니다. 대소변 지도 시 재촉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편안한 상태에서 격려와 칭찬을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가정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변기에 앉게 하여 규칙적인 일과처럼 습관화합니다. 대소변 훈련에서 일반적으로 대변 조절이 소변보다 먼저 이루어지며 영유아들이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며 변비가 생겼을 경우 누워서 무릎을 가슴에 붙이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도하면 효과적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통 속에 변기를 넣어 사용할 수 있고 영유아의 상태에 맞게 수정한 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영유아 식사 시 문제점은 입과 머리 그리고 몸통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점과 앉은 자세가 좋지 못하고 엉덩관절을 충분히 구부릴 수 없다는 점, 물건을 잡으려고 손을 앞으로 내밀 때 힘이 들어가고 물건을 쥐고 있기 어려우며 입에 손을 가져오는 것이 어렵고 눈으로 보면서 손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식사하기 좋은 자세는 우유를 주는 경우 양육자가 한 손으로 영유아의 앞가슴을 지그시 눌러주고 다른 한 손으로 턱을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음식을 먹이는 방법은 얼굴과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도록 하고 양육자는 손으로 영유아의 가슴 아랫부분을 지그시 눌려주고 음식은 아이 정면에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 다리 위에서 음식을 먹이는 방법은 영유아의 몸을 바른 자세로 유지하면서 식사를 지도하면 음식을 더 쉽게 삼킬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영유아들은 입을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식사 시 양육자가 손으로 머리와 턱을 받쳐주어서 입의 움직임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 식사 지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각 자극이 예민하거나 반응이 적은 경우에는 아이가 젖꼭지나 숟가락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입안과 입 주위를 마사지하는 등의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씹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기 조각이나 빵 조각을 손으로 입의 옆에서 치아 사이에 넣어주고 턱 조절을 하여 입을 다물게 한 다음 입안에 있는 음식물의 한쪽을 입 밖에서 약간 잡아당겨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입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물 마시기 훈련을 시킬 때는 몸통을 앞으로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음료를 마시게 하고 걸쭉한 것부터 점차 묽은 음료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혼자서 식사가 가능해지면 바른 자세로 식사를 하는지 지켜봐주고 몸통이 축 늘어져 있지 않은지, 어깨가 너무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은 손은 그릇을 잡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옆으로 누워 바지 입는 방법은 가능한 머리는 앞으로 숙이도록 하고 살짝 엉덩관절을 구부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엎드려 바지 입는 방법은 중력에 의해 근육의 경직이 감소될 수 있으며 영유아는 팔과 다리의 대칭적인 움직임과 자세를 경험합니다. 앉은 자세로 바지 입는 방법은 영유아가 앉혀서 옷을 입는 자세로 앉았을 때 균형 잡기가 어려운 영유아는 양육자가 뒤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누워 바지 입는 방법은 다리의 경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엉덩이와 무릎의 관절을 굽히고 몸통을 약간 회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직이 심한 영유아를 들어 올리는 방법은 엉덩이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팔은 앞으로 오게 해서 들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직이 심한 영유아를 안고 이동하는 방법은
엉덩 관절은 구부리고 다리를 벌려주는 것이 좋으며 영유아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앉고 이동할 때는 그림과 같이 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 교육. 영유아 시기는 위험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뇌병변장애 영유아들은 신체를 움직이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가 더욱 면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나 쿠션 제거하기, 수유하면서 재우지 않기,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비닐 제거하기, 목과 머리를 바르게 가누도록 돕기, 버티칼이나 커튼줄 영유아에게 닿지 않게 묶기, 방울토마토, 포도, 떡 등은 잘게 잘라 제공해주세요. 추락,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놀이기구, 침대, 의자에 보호대하기, 바닥에 카펫 깔기, 계단에 안전바 설치하기, 창문 아래에 낮은 가구 배치하지 않기, 방충망에 기대지 않도록 하기, 바닥에 물기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주세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미, 난로, 전기밥솥 등의 전열기구를 영유아에게 닿지 않게 두기, 가스레인지, 오븐 등의 조리시설 관리하기, 정수기 온수를 잠그고 수도 온수 레버 등의 온수 관리하기, 식탁보 씌우지 않기를 꼭 지켜주세요. 잘림, 베임, 긁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생활용품 관리하기, 뾰족한 모서리를 부드러운 것으로 감싸기, 책상, 식탁, 휠체어 등의 날카로운 부분 점검하기를 꼭 지켜주세요. 부딪힘, 끼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을 완전히 열거나 닫아두기, 문 닫힘 안전 쿠션 부착하기, 턱 제거하거나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기, 이동이 잦은 곳에 물건 치우기,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를 꼭 지켜주세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첫째,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세요. 양육자들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양육자들은 영유아가 앉거나 줍거나 선 높이에서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을 보여주세요. 횡단보도 규칙 지키기, 가위 안전하게 사용하고 보관하기, 안전용품 착용하기 등에서 양육자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움 요청하는 방법을 지도해주세요. 지도 과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제와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역할놀이를 하거나 관련 영상을 보여주는 등 대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영유아는 자신이 있는 위치를 다른 사람이 알아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치도록 지도합니다. 발성이나 발음의 문제로 말소리를 내는데 제한이 있는 뇌병변 장애 영유아는 아와 같이 쉽게 낼 수 있는 말소리나 팔이나 등으로 쿵쿵 소리를 크게 내도록 지도하거나 호루라기나 호신용 경보기, 소리나는 버튼 등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또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이나 선생님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이동하지 말고 잃어버린 그 위치에서 기다리면서 주위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를 대비하여 낯선 곳으로 이동할 때는 가족이나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이름표, 목걸이 형태로 소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접근하는 외부인에게 현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방이나 휠체어 등의 이름을 크게 쓰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위험하게 접근하거나 누군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때릴 때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영유아에게 알려주고 싫어요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힌 후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호루라기, 경보기 등을 활용하거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가족이나 선생님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지도하여 추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더 알아보기. 경기를 하기 전에 특별한 증상이 있나요? 전두엽,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 뇌전증의 경우 전조 증상 파악이 어렵지만 양육자 등의 관찰 및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축두엽 뇌전증의 경우는 발작 이전에 다음과 같은 전조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복부로부터 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 갑작스러운 공포감, 이상한 냄새,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데자뷰 현상, 환청, 어지러움 등 발작 이전의 전조 증상을 파악하는 것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이 딱딱해지는 강직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자세가 좋은가요? 강직은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발생됩니다. 영유아를 바로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바로 앉히면 골반과 무릎이 펴지면서 강직이 심해집니다. 옆으로 눕혀서 엉덩이와 무릎을 구부리면서 몸통 회전을 유도하면서 앉도록 하면 강직이 감소합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은 90도로 구부리고 상체는 약간 숙이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의 높이는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보다 조금 낮게 해야 앉았을 때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치료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뇌병변장애 영유아들에게는 교육과 치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놀이하고 학습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영아들을 위해 표준 보육과정을, 유아들을 위해 누리과정을 마련하여 기본 생활 습관과 함께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에서 전인적 발달을 돕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과 치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료 서비스는 각 영유아의 현 상태를 고려한 개별적인 치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뇌병변장애 영유아들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통해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더 치료에 집중하여 어린이집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다면 치료에 집중했던 시간들을 교육기관으로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언어치료를 받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병원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호흡, 체온 등 항상성 유지에 어려움이 없이 의학적 상태가 안정화되어 있다면 언어치료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보통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문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조기에 언어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병변 장애라고 해서 중도 및 중복 장애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뇌병변 장애, 특히 뇌성마비 영유아의 경우 다양한 팀 접근이 필요하므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치료팀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컵으로 물을 마시지 못하는데 계속 젖병으로 먹여도 될까요? 젖병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유아가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컵으로 마시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들은 아이가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도록 하기 위해 젖병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음료를 지속적으로 마시다 보면 혀나 턱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배울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나이에 맞는 식습관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영유아가 왜 컵으로 마시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젖병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상의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영유아의 기능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컵의 사용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의 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영유아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교육, 치료, 복지 등의 문제에 주목하시길 권장합니다. 뇌병변 장애의 원인과 의심 징후를 살펴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뇌병변장애 영유아의 자세 조절과 유지, 목욕, 대소변 훈련, 식사 및 영양관리, 옷 입기, 이동관리에 대한 세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영유아 시기에 위험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능력을 길러주세요.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